네, 안녕하세요. 신소희입니다. 저도 제가 빨리 발표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됐지만은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잘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혹은 이제 노년을 좀 편안하게 지역에서 잘 늙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이제 만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3년간의 좀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여정들을. 그리고 그전에는 좀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작년에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새로 들어오신 이제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장곡면 소개를 조금 드리면 충남 홍성군에 있고요. 홍성군에서도 이제 예산이랑 청양이랑 맞붙어 있는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54km 정도 제곱미터 정도인데 산지가 좀 충남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청양이 가까워서 장곡이라는 것도 긴 골짜기란 뜻이거든요. 오서산에서 내려오는 산맥이 좀 있어서 같은 면이라고 하지만 그런 지역이 좀 많을 텐데 생활권이 좀 구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곡의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가거나 식당에 갈 때 홍성읍으로 가지만, 저쪽 마을의 사람들은 청양이 더 가까워서 청양으로 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산이 가까워서 또 예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권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면 소재지가 잘 발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면 소재지 가보면 농협이랑 하나로마트가 중심에 있고, 뭐 다른 가게들은 치킨집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의 기능, 생활의 기능이라거나 좀 우리 장곡면이다 하는 그 면 구심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약한 편인 지역이고요. 인구는 2,8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령화율이 50%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리더 그룹들, 기관단체장이라거나 이장님들은 대부분 60대 초중반 혹은 이제 좀 연세 드신 70대 초중반까지 계신데, 그래서 이제 60대, 70대가 장곡면의 주요 이제 주민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성읍에서도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읍과 면 사이에 좀 그 인프라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홍성읍은 대부분 이제 농촌군 지역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나 이런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가 한 10여 년 전에 도청에 이전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좀 그런 데 해당이 안 되고 인구는 10만 가까이 되지만 이 면의 상황은 다른 여느 농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시설이나 좀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차로 한 30분 정도는, 20분 정도는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금 면소재지 쪽에 제가 사는 마을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 안쪽 마을은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이 많고, 기관 단체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예비군 중대본부가 이제 면소재지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다른 면으로 가버리고, 원래 치안센터에 그래도 상근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셨는데 또 상근 인력이 없어지고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면에서 같이 일하는 혹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좀 하나씩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예전에는 저희가 생활권이 나눠져 있는 거는 이런 이제 학교의 위치나 보건지소, 진료소 위치를 보면 아는데, 장곡면에 이렇게 3개 생활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3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사이에 이제 중학교부터 문을 닫고 분교 2개가 문을 닫아서 지금은 초등학교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 5, 6년 전서부터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제 그러니까 늘지도 않고 한 4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면 단위, 그러니까 꼭 면은 아니어도 생활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장 보러 나가고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면 같이 만나고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생활권이라고 보면은 장곡면에서 좀 그런 고민을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 계기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부자인 박사님도 와 계신데, 저희가 좀 주민들이 한번 장곡면 10년에 아까도 이제 항상 계획을 세우면 10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2019년 말에 장곡면이 2030년에는 좀 어떻게 될까, 어떤 지역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학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곡면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마을 만들기, 마을 행정리 단위에서는 마을 만들기 활동들이나 뭐 간혹가다 장곡면에 하나가 있는데 권역사업. 권역사업도 3개나 4개 마을이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또 각각 마을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활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신 적은 있는데, 이렇게 생활권, 장곡면에서 우리가 같이 뭘 해볼까, 혹은 뭘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거는 이게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장곡면민이 모이는 거는 체육대회 말고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체육대회는 그래도 장곡면 체육대회니까 나오시는데, 거기서도 사실 마을별로 그냥 밥 해드시고 또 경기 뭐 이어달리기 하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 유토피아 계획이라고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이제 지역 단위, 농촌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미래를 바랄까 해서 현장 연구처럼 조직을 해서 이제 장곡면민들이 모여서 같이 최근에 농촌 정책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그 먼저 고민하고 실천한 사례를 듣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각 마을에서 각 단체에서 어떤 활동과 어떤 고민을 하는지 좀 공유를 하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 알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회적 농업 교육하는 데 오면 맨날 젊은 협업농장이나 행복농장 얘기가 나오고, 활동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다들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농장과 협업농장이 있는 도산 1위 말고 옆에 도산 1, 2나 옆에 지정리에서는 협업농장을 몰라요. 젊은이들이 많고 그 말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뭘 하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 농장 이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평생 살아왔던 마을에서만 사시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거나 장을 나가려면은 버스 타고 나가시니까 읍내만 가시지 평생 장곡면 안에 살았어도 옆 마을은 갈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각 마을마다 좀 열심히 하고 있었던 활동들, 고민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 지역에 저런 데가 있었네 라고 하거나 저런 활동을 우리 마을에서도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서로 알아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이 처음 열렸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부분의 정보와 계획은 이장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이 바쁘시거나 좀 관심이 없으시면, 어느 마을은 막 마을 사업이나 공동체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매일 모여서 밥 해먹고 뭐 놀이도 하시고 그런 마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장님이 다른데 이제 출퇴근을 하신다거나 생업이 바쁘시면은 그냥 잘 모이지도 않는다거나, 그냥 마을 특성상 또 모이기 어려운 구조들 다 이제 혼자 집에 계시고, 특히 이거는 좀 나중이지만 코로나를 겪는 동안은 더 그런 상황이 좀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그 처음에 이걸 계획할 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리더분들의 협조가 꼭 이 친한 이장님들한테 우리 그 부탁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 만나서 이때 면장님이 굉장히 협조적이셨거든요. 행정과 만나서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장님 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가서 다 설명드리고, 한편으로는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긴 하지만 각 마을 32개 마을인데 32개마다 마을을 다 다니면서 포스터를 모르시고 못 오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포스터를 다 붙이고 플래카드도 한 10군데는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도 이렇게 건물을 가리는 큰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좀 퍼뜨리는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그냥 강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는 뭐 어르신들이 많아서 부녀회가 자발적으로 반찬 나눔을 하고 있어, 우리 마을은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여가지고 청소를 해, 이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어려운 지점들을 좀 서로 나눴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장곡면의 10년 후의 계획을
그런 7번 모이는 학습회 혹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들을 뽑아내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제일 구체적인 요구가 장공면에 요양원이 있으면 좋겠다였어요. 근데 요양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주간보호센터이든 혹은 이제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활동이나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장공면에는 민간에서 하는 재가복지센터나 노인복지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요양보호를 많이 받으시고 어디 주간보호센터로 가시기에는 홍성 옆에 홍성읍이나 광천읍까지도 사실 먼 거예요. 차 타고 20-30분 이상 오가기가 그냥 피곤하신 거고 좀 집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그래서 뭐 노치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대부분 주요 리더분들이 60대, 50대 후반 60대면 다 부모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셔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무슨 마을 잔치가 있거나 하면은 다 나가서 일하시는 그 주요 세대들이신데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우리 부모님과 이제 마을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모셨는데 일단 내 자녀들은 여기 살지 않으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지낼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이 그렇다고 불러올 순 없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 모여 계시면 같이 뭐 밥하실 때 좀 이것도 거들고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안 보이니까 그게 좀 불안하신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봤을 때 결국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면 그게 얼마나 좀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서비스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이렇게 거기 들어가시기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죽기 전까지는 내 집에서 내 살림을 좀 꾸리면서 살고 싶으신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농촌의 그 현실적인 상황들 이동이라든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휴지 하나를 살려고 해도 쓰레기 하나를 버리려고 해도 그 농촌의 농가주택에서 마을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런 서비스들이 여기까지 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장공면 내 집에서 잘 살고 싶고 이웃들과 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좀 나를 도와주는 노인복지 체계라거나 지역에 노치원이든 요양원이든 있으면 그래도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좀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구체적인 요구가 장공면의 노인복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였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하면 좋을까를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뭔가 같이 토론하고 뭐 이제 간담회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림이 이거 어제 황영호 박사님도 소개를 해주신 이런 지역에 이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배치하면 더 좋을지도 알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대한 수단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생활권이 나눠져 있으니 면소재지에다가만 만들면 저쪽 산당공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도 필요한 걸 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신 그것들을 정리하는 역할들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들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또 이런 자원들을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 학습회의 과정,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공공의 이제 학습과 논의의 장이 계속 필요하고 이런 자원들을 연계하는 게 필요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자.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조직이었다고 하면은 계속 이 장공면에서 공공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습의 과정에서 그럼 자치회로 전환하자라는 결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20년 그게 초였는데 이때 막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여서 사실 그 흐름이 좀 끊기긴 했어요. 바로 이제 자체로 전환해서 이 논의들을 좀 연결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맞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색해서 모이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좀
자치회는 그 해 말에 이제 결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논의를 했던 주체들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먼저 고민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해보고 계셨던 어떤 이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마을에서, 그럼 우리가 좀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20년도에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라는 그냥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냥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럼 이런 논의를 좀 해보자.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래 생긴 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의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곡면에 있는 이렇게 따지면은 8개 조직입니다. 8개 조직, 한 4개 마을에 있는 8개 조직, 5개 마을이네요. 5개 마을에 있는 4개 조직이 모여서, 8개 조직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때 마침 충남도에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이라는 이제 시범사업이 생겨서, 그 사업을 받아서 그럼 각각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농장에서, 대부분은 그런 활동들입니다. 농장에서 그냥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마을의 주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 먹거나 좀 농사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여기 이때는 이제 도시에 있는 여성들 1인 가구 여성들에게 기농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농장 단위에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치회가 나중에 결성이 되면서 이 구성원들이 자치회 복지돌봄 분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좀 그래도 시작을 할 때는 각자의 사실은 필요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마을에서 어르신들이랑 농장 작물을 활용해서 가공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라거나, 혹은 마을에서 계속 고독사가 뒤에서 소개를 드릴 텐데, 발생해서 부녀에서 자발적으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 십시일반 하다 보니까 이제 맨날 풀떼기만 갖다 드리는 게 죄송해서 좀 고기 반찬도 넣어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좀 결합을 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그런 각 농장과 마을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꾸려졌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면서 조금 논의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 과정에는 이제 조사도 있었지만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처음에는 우리 마을에는 좀 이런 게 필요해 라거나, 우리 농장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 라는 좀 개개 얘기를 하게 했었는데, 한 2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좀 마음도 달라지고, 이미 그 피로가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럼 이게 없는 좀 다른 마을은 어떤지, 다른 마을에 가서 좀 활동할 방법은 없을까라거나, 장곡면에서 좀 이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해야 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분과에서 발굴한 이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환경 분과라는 곳에서 이제 영농 폐비닐, 어르신들 이제 고추 농사 짓고 감자 농사 짓고 비닐도 치우지 못해서 태우시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좀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 사업으로 그것들을 좀 지원하자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개별 마을이나 농장 단위의 활동에서 이제 장곡면에서 좀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이 때로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어제 소개를 드렸던 이제 지역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의 핵심은, 우리가 무슨 숫자를 확인하려고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활동들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장곡면의 리더분들이나 사람들을 좀 더 찾아보자라는 취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또 주민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런 조사의 취지를 같이 나누고,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다른 지역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조사의 방향을 잡고 문항을 이제 만들고 하면서 각 마을의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을 찾아가서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그 마을의 사정들을 좀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어르신들이나 혹은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지,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을의 상황들, 이미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마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마을 특성상 무슨 갈등이나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런 거의 그냥 마을 조사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정리하게 됐던 건,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그러면서 좀, 그리고 얼굴 도장 겸 뭔가 장보면서 우리가 같이 뭘 해보자라는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그 리더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치회는 또 자치회대로 뭔가 조사를 한다거나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이제를 듣고 하는 이 의견 수렴의 과정과 이 그 상황들에 대한 조사가 그런 정보와 관계가 쌓이는 이제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조사를 좀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들은 많다. 뭔가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의 방문요양이나 목욕,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각 기관단체, 지역 안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하는 반찬 나눔이라거나 뭐 이런 멘토링이 있어요.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집술이라거나 뭐 이렇게 보행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자원이 좀 많다는 건 확인했어요. 근데 그 자원들이 대부분 1대1,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1대1로 지원되는 방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항상 뒷말이 나온다는 것도 이제 그 분이 이걸 받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제 마을의 여론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갈등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가 코로나로 마을 회관을 문을 닫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다들 이제 마을 회관 못 열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딱 마을 회관이 문을 닫음으로써 생기는 어려움들, 그 마을에서 그래도 자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던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을은 뭐가 없어도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같이 밥 해먹고, 뭐 누가 안 나오면은 서로 챙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 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 이제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우울에 걸리신다거나, 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다거나, 뭐 고독사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더 갈등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좀 확인하게 되면서 장공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사실 마을에서 좀 역할을 하는 분들이나 그냥 그 사회적농업 활동을 하는 농장들이 각 마을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혹은 마을 회관에 그냥 계속 모이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좀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 돌봄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럼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좀 덜 힘들게 혹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장공면의 돌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도 좀 바꾸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먼저 좀 이 마을 안에서 혹은 농장을 중심으로 혹은 그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서로 좀 돌볼 수 있는 역량들이나 자원들을 좀 더 모아오고, 그 다음에 그런 공간들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마을 기업과 이런 이제 농장들과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권역별로 좀 역할을 하면은 어떨까? 그리고 그것들 이때쯤에 좀 같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이제 기관 단체와 마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하는 형태로 서로 협조를 하고 지역의 요구가 뚜렷한 걸 확인했으니 내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손을 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행복농장에서도 원래는 정신장애인분들과 같이 하는 농장 활동을 했지만, 지역의 요구가 노인분들이 많으니 우리가 그럼 노인복지 사업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낼 수 있게 됐고, 저쪽의 마을에서도 우리는 계속 그냥 폐교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뭔가 좀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지만, 이렇게 좀 판이 만들어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폐교해서 운영해볼까? 마을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좀 용기를 내시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와 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 개인에게 드려야 되는 어떤 필요한 돌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돌봄,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돌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이 제도에 있는 서비스들을 지역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됐고, 그것들을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런 구상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가진 자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이런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 있지도 않았고, 자치회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논의만 사실은 예산이 있다고 해도 되게 적은, 조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고,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면은 기회는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치회는 그렇게 논의와 계획과 이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좀 책임지고 가져갈 조직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결의를 하게 됐고요. 그랬을 때 마침 작년에 이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 생기면서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시작하고 자리 잡아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활동들이에요. 그냥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농장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처음 네트워크 할 때부터 참여했던 농장도 있고, 그렇게 농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까먹었는데, 그럼 옆마을에서도 우리도 체험교육농장에서 약간 조그만 부엌이 있는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랑 우리도 해볼게 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손드는 마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기업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외부 손님 받아서 식당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으니까 그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은 마을과 옆마을 어르신들 초대해가지고 한번 그런 이제 전통 요리 체험을 해볼게라는 이제 농장들이 생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결합했던 농장들이 이렇게 앞에서 잠깐 이게 있었는데 이제 각 32개 마을이 있으면은 그 농장들을 이제 좀 발굴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좀 다른 사회적 농업과 다른 점은, 다른 사회적 농업은 어떤 대상을 좀 주로 만나시잖아요. 우리 농장은 좀 발달장애 아동을 만난다거나, 혹은 우리 농장은 뭐 어디 읍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그 어르신들이 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곡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의 특이한 점은 어느 기관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 마을 어르신들,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 농장에 오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사실 그 재작년에 이제 충남형 사업으로 결합됐던 농장은 더 있는데요. 올해 사업으로 같이 했던 농장은 이제 지정 1위에 있는 오누이 농장에서 옆에 마을 상송 2, 3리 어르신들을 만나서 같이 텃밭 활동하고 마을 경관을 좀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옆마을이나 장곡면에 있는 다른 단체의 나들이도 가시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 그리고 또 어느 마을에서는 그 농장의 그 마을 어르신들 역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 농장에서 나는 좀 여기는 좀 특수 채소 뭐 이런 원예 작물들도 많이 하셔서 그런 걸 활용해서 좀 가공 활동을 하시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기업에서 원래 식당 하려고 만들었던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같이 요리해서 나눠 드리는 활동들, 그리고 이렇게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주체가 없는 마을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몇몇 주민분들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홍성군에서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예방 지도사 교육과 원예 복지 교육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럼 거기도 이제 홍성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교육을 들으셨을 텐데 보니까 아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공면에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 끝나면 사실 이제 끝나잖아요. 자격증 받고. 근데 좀 더 활동하실 수 있는 의지나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꾸려서 그럼 이분들이 다 장공면 주민분들이시거든요. 부녀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면은 이제 이런 가공 활동이나 치매 예방 활동들을 하는 이제 동아리 팀을 꾸려서 또 이분들도 돌아다니는 네, 마을별로 한 3번씩 작년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작년에 좀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력했던 거는 역시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어떤 그 주민자치회나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액션을 실행하는 그룹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로 더 많은 장공면의 마을이나 더 많은 농장이나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지만 좀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그런 좀 기관 단체나 마을 리더분들과의 긴밀한 좀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핵심 저희의 사업은 이 돌봄반장님 사업인데 좀 사업 명칭이 이상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에서 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돌봄반장님들은 저희가 마을별로 이장님처럼 그리고 부녀회장님 혹은 그 각 마을 안에서도 반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반장님처럼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돌봄반장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코디네이터가 돌봄반장님이 돼버렸어요. 여튼 그런 이제 착오가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춘천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춘천 사북에서는 119라고 해서 이제 좀 집에 뭔가 문이 고장났다거나 형광등 갈아야 되면 전화하면은 이제 출동해가지고 고쳐드리고 이동 지원해드리고 하는 사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런 거 해보자. 그리고 다산 콜센터처럼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르신들이 사실 핸드폰 갑자기 뭐 안 되고 어디 기차표 예매하려고 해도 힘들고 특히 요새는 뭐 AS 접수하려고 해도 다 ARS로 넘어가서 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대행해드리는 심부름 센터 겸 약간 서울의 다산 콜센터 뭐든지 물어보세요 하는 다산 콜센터를 만들자라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리 이장님 통해서 혹은 집집마다 스티커 그 전화기 앞에 그러면 스티커를 다 붙여드릴까? 했는데 전화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때 마중버스라고 장곡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전에 버스 노선이 줄어들면서 이제 버스 노선이 줄어든 32개 마을 중에 6개 마을에 부르면 오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버스 안 부르시거든요. 미안하시고 생소하고 하니까 나 때문에 온다는 게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마을에 원래 그런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를 저희가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걸 알게 되는 얘기들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이 생활지원사분들 이제 활동하시는 것들을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뭐 와가지고 1시간 있는데 어르신은 이제 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와서 어르신 찾으러 나한테 온다. 내가 그럼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 저기 콩밭에 가 있는지 알아서 그 사람 거기 있다고 알려주면은 그분은 뭐 같이 농사일을 할 수 없으면 그냥 차에 앉아있다 간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불만들을 얘기하시면서 원래 그분이 할머니들이나 우리 마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뭐 필요하거나 어려우면 누구한테 연락한다라는 것들을 다 얘기 이미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도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저도 뭐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전화하기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그 마을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자. 라는 생각에 그 마을별로 그럼 돌봄반장님들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돌봄반장님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회의 역시나 이장님 회의 가서도 말씀드리고 부녀회장님 회의 가서도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마을에 공문 보내고 그런 루트로 마을에서 좀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분을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제
마을별로 32개 마을이었는데 21분의 돌봄반장님이 작년에 이제서 모집이 됐어요. 나머지 10개 마을 정도는 우리 동네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다들 바쁘다. 혹은 젊은 사람이 없다. 혹은 한 2-3개 마을 정도는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서 21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 맨 처음 모임할 때 이제 권혁범 대표님 오셔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같이 작년 연말엔 연민동락도 다녀오곤 했는데,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건 그냥 일상을 다시 마을에서 보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좀 이제 약간 활동들을 이제 그래도 한번 조직을 해보려고 이렇게 일지 같은 것도 쓰시는데, 일지는 사실 난 너무 쓰기 힘들어서 말로 할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개만 적었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는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 어떤 어르신이 화장실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누가 이사 가신다는데 그분이 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좀 도배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가 불편하시고 어떤 활동들을 도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업 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고, 작년의 사업들은 이 돌봄반장님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사업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께 이제 월 10만 원 정도의, 사실 어떻게 보면 회의 참석비이기도 하고 활동비이기도 한데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돌봄 반장 활동비를 드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뭐 시간이 되면은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복지팀장님도 좀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같이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그때 나왔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그걸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활동들이 일단은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식사를 잘 안 챙겨 드시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사시다 보니까 잘 안 챙겨 드셔서 영양실조로 입원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적십자 봉사회에서 이미 반찬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면에 10가구 정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10분에게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정해 준 거죠. 이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면 좋겠다고 한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봄반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은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이제 10명 추가로 이제 매주 한 번씩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는 걸 적십자 봉사회에서 해주셨습니다. 10분은 더 추가되는 거죠. 적십자 봉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달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하긴 하지만, 그 적십자 봉사에서 그 전에 그러면 이 반찬 봉사 하셨을 때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얘기 듣고, 그런데 또 10분을 좀 추가해서 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 먼저 묻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다른 이제 저희가 직접 한다거나 다른 업체를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적십자 봉사에서 기꺼이 맡아주셔가지고 이제 추가로 좀 지원을 해드리면서 재료비랑 뭐 유류비 정도를 지원해드리면서 이제 대상자를 확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눠드린 분들은 딱 그 자격 조건이 명확했어요. 수급자에 혼자 사시는 뭐 80세 이상 어르신이었는데, 돌봄반장님 추천을 받으면 사실 더 많이 받았는데 그 안에서 좀 먼저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부터 거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마을의 어르신은 좀 연세가 있어도 그래도 요양보호사도 오고 살림을 챙겨서 하시는 분인데, 우리 마을에 50대 남성이 있는데 너무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사실 대상자에 포함이, 사실 그 제도에서는 이제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급자인데 시골엔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우셔도 땅이 있고 다 쓸어가져가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도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사실은 그런 거 다 그냥 자식들한테 먼저 내주고 또 잘 지내시는 자식들이 사실 잘 모시는데 그냥 그런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사정들이 뭔가 지역에서 뭔가 서비스가 내려갈 때 그런 복지 제도가 내려갈 때 항상 뒷말이 나오는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돌봄반장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 마을에서 다 살림살이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집수리나 주거안전 지원 같은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군에서 항상 몇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해마다. 근데 항상 뭐 불난집이나 그런 이제 긴급한 경우에 지원을 한 다음에 연말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 이게 돈이 남았는데 좀 대상자 추천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미 저 집에 해주면 저 집은 벌써 3년 전에도 에어컨 받았는데 또 해준다라거나 저 집에 해드리면은 저기는 뭐 자식이 뭐 외제차 타고 오는데 뭘 해주냐라는 그 얘기들이 무서우니까 이장님들이 잘 추천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돌봄반장님들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작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전손잡이가 예를 들면 어르신이 집에 나가다가 이제 넘어지셨는데 그 집에 보니까 이 단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더라. 이거 난간만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손잡이만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다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돌봄반장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창구가 되고 그걸 저희는 이제 복지팀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대상자가 되면 행정예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으로 하고 만약에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 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빨리 썼어요. 행정에 갖고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뭐 이렇게 전등 갈아드리고 뭐 보일러 앞에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비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행정 예산을 이미 먼저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거기 사업비는 좀 남았냐? 그럼 이거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정보와 자원을 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거 안전 관련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어르신들 이동 장곡면이 이제 홍성읍 강천읍 거리가 좀 멀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버스 노선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이동에 이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특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병원에 가시거나 장에 가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병원 읍내 한 번 나갔다 오려면 아침에 첫 차 타고 나가서 볼일 보시면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좋은데 버스가 없어서 저녁까지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면 한 2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편도가. 그럼 그 비용을 좀 감당을 자녀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안 나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돌봄반장님들은 이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시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장님이나 돌봄반장님이나 옆집 사람들이 태워드리긴 하는데 그걸 다 이제 정말 이렇게 그것만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한편으로 돌봄반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실 때 근데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못하는 게 이동이거든요. 뭘 사다 드린다거나 뭘 이렇게 우편물을 읽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반찬을 나눠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돌봄반장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서 잘 해주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어쨌거나 읍내 나가는 일이고 근데 좀 그럼 태워주세요라는 말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고나 보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좀 어려워하시고 이거를 좀 공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차가 없어도 좀 생활할 수 있는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이제 행정의 군의 이제 교통 관련 팀 뭐 이런 홍성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 회사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 돌봄반장님들이 또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요구사항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들, 뭐 마중버스가 이제 운행되는 마을이 조금 더 늘었다든지 그 내리는 기점이 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뤄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 저희 사업으로 그래서 돌봄반장님들 통해서 좀 한번 시범적으로 셔틀버스 병원 가셔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러.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제 효도택시 쿠폰을 나눠드려가지고 네, 그 어르신들이 한번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자치회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이재들, 아까 말씀드렸던 영동 폐기물이라든지 장곡면에 새로 이주해 오는 젊은 농부들이라든지 혹은 교육과 관련된 초등학교를 둘러싼 단체들이 이제 네트워크 회의라든지 이런 계속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견들을 모으고 뭔가 그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좀 이제 발굴 을 하면서 좀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 활동의 좀 핵심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직접 뭔가 실행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참여를 늘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부정하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혹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업의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았고 돌봄반장님들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나왔던 이견과 방식대로 사업을 기획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실 그 조직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지도자회, 봉사회, 뭐 청년회 이런 데랑 협의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좀 누가 같이 할 수 있을지를 그런 정보를 알아서 그 활동들을 좀 연결시켜주면서 같이 하는 편인 거죠. 뭐 행복지킴이 활동도 그러니까 마을로 찾아가는 것도 부녀회 협조로 같이 부녀회랑 하는 형태로 하고 반찬나눔도 적십자 봉사회랑 같이 하는 형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쪽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옆에 사업들, 사회적 농장 활동들이나 이렇게 밥상 나눔 활동들이나 뭐 택시나 셔틀버스 이런 서비스들을 좀 이런 지역 사회 안에서 다른 기관 단체들이랑 이제 협력하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또 그 돌봄 반장님들이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직접 만나는 2차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이제 이 조사 결과와 작년 돌봄반장님 활동들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 계획이나 이제 장곡면의 돌봄 계획들이 세워질 거고요. 그러면서 좀 그 처음부터 그렸던 이런 공동체 활동 플러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생활 서비스와 또 이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또 주체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작년에 저희 주민총회의 자치계획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다른 분과 활동들도 있지만 돌봄반장 활동을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 이동편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좌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걸 좀 편리하게 계속 같이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농가 주택이 너무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읍내 아파트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임대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돌봄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축적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자치계획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처럼 열어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거기에 좀 동의해 주시면은 이제 투표를 하시고 하는 형태로 해서 작년에 이런 투표를 했죠. 그랬더니 좀 재밌는 거는 세대별로 저희가 좀 세대별로 스티커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나눠드렸는데 결과가 좀 재밌게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순위로 나왔지만은 10대, 20대와 70대 이상은 이동편의 사업을 가장 공감하셨고요. 60대들은 돌봄 센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장 공감하셨고 30, 40, 50대는 아니 집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어떤 재원이 있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도 한 1, 2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면 단위의 복지 수요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기관단체가 협력해서 이렇게 이 노란색 원 안에 사회적 농업이나 생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복지제도를 결합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나 혹은 직접 주민 조직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 복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간이 마련되면 이것들을 좀 서로 자원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좀 튼튼하게 장국면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 다시 이제 그 농림부 농촌 돌봄마을 시범사업 조성 돌봄마을 조성 사업에 이제 신청을 이런 그림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좀 이런 그림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한 번에 저희가 이 자치계획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 중장기 과제라고 해서 우리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걸 고민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 사업이 좀 선정되면서 좀 더 빠르게 한 번에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